시절에 시험을 잘 보면은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려서 시험을 잘 봤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피부가 굉장히 하얘니까 쟤는 견미리 엄마가 매일 우유로 목욕을 시킨다. 우리 엄마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돼!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자, 다음에 소개할 모녀는요. 아주 예쁜 자매인데요. 아이고, 예. 딱 봐도 알겠죠? 네, 방송에서 네. 예. 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유비 씨와 국민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이다인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엄마가 견미리. 네. 너무 유명하죠, 잘 알고 견미리 씨 딸로. 있죠. 예. 네, 엄마 견미리 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자매가 굉장히 예뻐요. 정말로, 피부도 예. 뽀얗고. 네, 먼저 견미리 씨의 첫째 딸인 이유비 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하얀 얼굴, 그 큰 눈이 좀 매력적이죠.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견미리 딸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네. 1990년생이고 올해 29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네, 밤을 걷는 선비, 그리고 피노키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죠.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톡톡 튀고 발랄한 역할을 좀 해서 이제야 조금 주연으로 안착을 한 배우인데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가끔 엄마 따라서 촬영장에 가면 어머 너도 나중에 연기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예. 이게 듣는 게 하루 이틀이죠. 본인은 그럼 난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굉장히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그리고 난 꿈이 연기자도 아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매력을 느꼈겠죠? 그런데 엄마랑 같이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CNN 아나운서면 엄마랑 같이 안 나와도 되겠다. 그리고 외국이잖아요. 예, 약간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서 엄마한테 졸라서 유학을 가겠다,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약간 독립심이 강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되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또 이제 약간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목표의식과 반항심이 아주 굉장한 친구였는데 그렇죠? 아, 칭찬하는 겁니다. 예. 아주 그 자립심이 있었다. 약간 힙합 같은 스웩이죠. 초딩 스웩. 약간 유학 스웩. 유학. 의지가 좀 강한 게 보이네요. 어렸을 때. 네, 일단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선화예중에 진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화여대 성악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늦은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해보고 싶은 거를 그냥 나는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천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길을 뚫는다던가, 귀엽죠? 염색을 한다던가, 그리고 스쿠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던 와중에 연기까지 결국은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처음 연기를 결국 하게 된 곳이 바로 시트콤 공개 오디션장이었는데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시트콤 공개 오디션장에 그냥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난생 처음 하는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턱하니 붙어버려요. 근데 이 작품이 바로 2011년 뱀파이어 아이돌이라는 시트콤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트콤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 모두 다 이유비 씨가 견미리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중반부 정도 되니까 기사가 하나 납니다. 그 촬영장에 배우 견미리의 딸이 있다라고. 근데 누군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장에 여배우가 4명이 있었거든요. 견미리 씨 딸로 추정되는 나이대 여배우가 4명인데 4명으로 좁혀졌는데도 이 중에 누가 견미리 씨의 딸인지 몰랐다고 해요. 안 나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견민이라고. 왜냐면 견 씨가 없으니까.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유비 씨도 데뷔하고 오랫동안 견미리의 딸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꽤 고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뭐 지금도 사실 견미리 씨의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데뷔 이후에도 뭐 배역에 뭐 물방이 올랐다,
라는 기사만 나도 거기에 100% 정도 차지하는 댓글은 다 견미리의 딸이라서 그만큼 유명세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 씨의 동생으로 출연했잖아요. 강초코 역할이었는데 이때 연기 되게 잘했거든요. 너무 귀엽고. 잘했어요. 연기 잘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젠 이런 물망에 올랐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금수저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를 좀 돌아보면 그때는 학창 시절에 시험을 잘 보면은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려서 시험을 잘 봤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피부가 굉장히 하얘니까 쟤는 견미리 엄마가 매일 우유로 목욕을 시킨다라고 그런 뭐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부분 모든 것들을 다 견미리 씨와 연결을 지어서 하도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생산되니까 결국 사람들 다 들으라고 반의 학생들 다 들으라고 유비 씨가 우리 엄마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돼!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극복 방법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건강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험담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약 10분 정도 뭐 내 험담을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의 10분 때문에 내 24시간을 괴로워하는 것 맞아요. 이것만큼 정말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맞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하면서 이렇게 극복 방법을 내놓기도 했어요. 성숙했네요. 괜찮죠? 아주. 자, 그리고 견미리 씨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하나가 더 붙어요. 이유비 하나가 더 씨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이다인 씨가 있죠. 네네. 네. 아이고. 92년생 27살 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네. 데뷔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보니까 2012년 한양대 비주얼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다인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시절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저 때가 훨씬 더 예쁘다라고 예, 평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풋풋하네요. 예. 그죠? 이다인 씨는 데뷔를 어떻게 했냐면은 스타의 등용물이죠. 그 포카리 땡땡땡 이거 굉장히 큰 광고거든요. 아, 그걸 찍었어요. 이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포카리 스웨트가 당신의 몸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저 광고가 이제 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배우 누구냐. 근데 견미리 딸인 걸 이제 밝혀지면서 혹시 금수저 논란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죠. 아, 또요. 하지만 그 시청률 40%를 찍었던 K본부 황금빛 내 인생에서 이 최서연 역을 맡으면서 이 쏙 들어갑니다. 뭐 견미리 딸, 뭐 이유비 동생보다는 서연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배우로서의 이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예. 이다인 씨 성격은 혹시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이다인 씨, 이유비 씨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차이가 나고요. 이유비 씨는 좀 발랄해요. 심지어 엄마 견밀 씨도 우리 유비는 엄마 닮아서 약간 성격이 앙칼진 데도 있고 좀 그런데 다인이는 조금 너무 여성스럽다, 조금 다르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너무 이다인 씨가 언니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네, 딱 외모로 봐도 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언니가 좀 더 동생 같은 느낌인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언니가 더 가끔 귀여울 때가 많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차분해서요. 가끔 제가 언니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언니 이유비 씨하고 성격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견미리의 딸이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진 않았나요? 오히려 이다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학창 시절 때부터 정말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엄마 덕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 덕에 편하게 배우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데 또 견미리 씨는 사실 엄마이자 선배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딸의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데뷔 초에 웹드라마의 주인공을 할 때도 그랬고 황금빛 내 인생을 할 때도 엄마 덕분이다라는 댓글은 늘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러려니 한다고 해요. 네. 이세 배우들도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악플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거 승계하기 위해선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 낸다 정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라. 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수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게 오해가 됐든 실제가 됐든 간에 그 정도는 내가 연기를 앞으로 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데서만큼은 말이죠. 그러니 이 정도는 내가 세금으로 낸다 이런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런데 이다인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림으로써 금수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금수저 논란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네, 과거 이다인 씨가 자신의 SNS에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여기에 함께 적은 글이 약간 네티즌들의 신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왜요? 일요일 왜요? 오후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남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 문제될 것 없는 사진과 글이긴 한데요. 여기 내 방 거실이라는 부분이 내 방도 방의 내 방 안에 거실. 거실이 방에 있고. 거실이 내 거구나. 방 거실. 거실이라는 부분이 약간 금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한담동에 있습니다. 이 저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하 2층, 지상 4층, 총 6층짜리 단독 주택이고요. 주택이요? 견미리 씨가 이제 뭐 준공부터 설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고 하고 층마다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거실이 또 따로 있고요. 시세가 대략 한 9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관리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나오죠. 관리비가 이 정도 나가고 주택이니까. 관리인이 한 3, 4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큰 집입니다. 네. 뭐 이렇게 가끔이 약간 한숨이 들려요. 큰 집입니다. 약간 졌다라는 느낌. 견미리 씨가 그동안 연기 생활 꾸준히 했고 또 주식으로 재산을 또 좀 모았다는 걸 들었는데 이 정도 저택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신 걸까요? 예, 견미리 씨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견미리 팩트. 이게 약 4,300억 원의 판매량을 올렸고요. 지난 2015년이죠. 상장 그 폐지 위기에 놓인 한 제약 바이오 회사를 12억 원의 현물 투자를 해서 이게 바로 12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대 주식 부자가 되고요. 연예인으로서는 연예인 주식 부자 8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비 씨도 엄마를 따라서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연예인 주식 부자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2016년 8월에 네.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제약 바이오 회사 네. 업체에서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제 이용원 씨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좀 한동안 또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대주주인 이제 견미리 씨도 검찰 조사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유비 씨도 같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아직도 견미리 씨, 또 이유비 씨, 이다인 씨에 대한 기사에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견미리 씨는 이혼 후에 이제 두 딸을 힘들게 혼자 힘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자료를 그때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 이명규 씨의 남은 빚까지 떠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힘든 당시에 이 견미리 씨 친오빠가 자주 왔는데 그때 그 오빠를 따랐던 후배가 지금의 바로 이홍원 씨 남편이라고 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남자가 10년째 같은 바지를 꿰매 입은 그 검소한 모습을 일단 관심 있게 봤고 1998년 견미리 씨는 이홍원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이듬해인 1999년 아들 이기백군을 낳아서 슬하의 일남 이녀가 된 거죠. 견미리 씨가 남편의 그 검소한 모습에 반했나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전 남편인 그 이명규 씨는 또 반대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분이셨죠? 전 남편이 이명규 씨 같은 경우는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자였냐면 일단 1960년대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가정교사, 집사, 정원사와 함께 살았고요. 그 결혼 7년 만인 93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임영규 씨의 방탕한 생활과 사치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규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유산 165억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혼 후에. 근데 그곳에서도 방이 16개고 수영장이 3개였고 디스코텍이 있고 당구장이 떨린 대저택.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대저택에서 리무진을 또 구입을 해서 운전사를 두고 주말마다 파티를 위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등 굉장히 왜 그러셨대? 네.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유산 165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2년 6개월. 와, 정말 원 없이.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2명의 아버지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은 스타가 있네요. 바로 전미리 씨의 딸로 유명합니다. 이유비 씨의 이야기예요. 시트콤이죠. 뱀파이어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유비 씨가 이제 엄마 이 견미리 씨 몰래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알려졌는데 이유비 씨가 이제 견미리 씨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 가족사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네, 이유비 씨의 가족사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유비 씨의 친아버지가 바로 임영규 씨입니다. 임영규 씨는 지난 80년대 때 굉장히 좀 젠틀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연기자죠. 80년대 활동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또 더 중요했던 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중견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임영규 씨한테 술 한 번 얻어먹지 않은 사람 없다. 집에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던 그런 연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였던 이미지는 이제 머리가 좀 단발머리고 항상 머리를 내리시면서 뭔가 이렇게 양복 입고 막 고개를 탁 돌 때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그 느낌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최양락 씨 같은 최양락 씨 같은 얼굴은 모르니까. 임영규 씨는 지난 87년도에 견미리 씨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유비 씨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혼 6년 만이죠. 93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임영규 씨 이혼한 이후에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바로 떠나서 미국 생활을 좀 한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임영규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혼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좀 궁금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임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임영규 씨 아버지가 국내 1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를 갖고 있었고 250평 부지의 그 저택에서 가정교사도 있고 운전기사, 도우미 이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한 재력가라고 하는데 당시 임영규 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165억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좀 환산을 하자면 6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임영규 씨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 단 2년 6개월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어머. 임영규 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연이어 실패를 했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어렸을 때 워낙 잘 살았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흥청망청 호화롭게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말 먼지처럼 재산이 날아가게 된 거죠. 아니 2년 6개월 만에 다 써버리려면 진짜 하루에 거의 1억씩 써야 되는 아니, 건데. 지금도 165억을 2년 6개월 만에 쓰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뭘 먹어야 되지? 그 상황이에요. 아니 사업도 사업이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대체 어떻게 했길래 2년 동안 600억을 지금으로 따지면 600억을 탕진을 할 수가 있죠? 임영규 씨 본인 말에 따르면 어쨌든 산타모니카에 방 16개짜리 집을 사고 이사를 둔 리무진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게다가 또 매일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고 하네요. 아니 그렇다면 미국에서 전 재산을 다 잃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가요? 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재산 다 잃고 돌아왔기 때문에 노숙 생활을 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뭐 장례식장까지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좀 술에 많이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설수에 또 오르게 되죠. 심지어 2003년도에는
술값 83만 원을 갚지 못해서 긴급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와, 진짜 극과 극의 삶을 사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이 진짜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2006년에 이유비 씨가 이명규 씨를 언급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에 잠깐 비춰졌어요. 근데 당시 저는 아빠 코랑 닮은 것 같다. 화장 안 한 평상시에는 아빠를 더 닮았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아빠라는 존재를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뭐 이런 딸의 애틋한 그런 아빠에 대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명규 씨는 자꾸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술에 취해가지고 마트 종업원을 폭행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뭐 여성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을 또 폭행했다든지 택시 기사를 또 폭행, 그리고 뭐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뭐 이렇든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폭행이라든가 뭐 술값 시비라든가 이런 난동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병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때에 2010년 7월입니다. 이명규 씨가 드디어 이제 이혼 후 17년 만에 TV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사건, 사고, 알코올성 치매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은 그 직후부터는 정말 술을 다 끊었고 일당 3만 원인 식당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해서 좀 충격을 안겼죠. 뭐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사건 사고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한동안에 2013년에 이제 그 4살 때 이유비 씨가 4살 때 헤어져서 무려 20년 만에 이제 처음 TV로 접했으니까 아빠로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딸을 따뜻한 아빠로서 만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명규 씨는 이유비 씨와 만나거나 복귀를 하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또다시 구설수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데요. 뭐 술집에서 무전 취직해서 입건되는가 하면 무임승차, 경찰 폭행 뭐 등등의 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서 뭐 좀 화제가 됐었죠.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이제 이유비 씨가 여러 작품 활동을 통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시기였다는 건데 이 이명규 씨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이유비 씨가 함께 소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내용상에서 친부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리꾼들은 이 이명규라는 사람이 이유비에게는 불쾌한 꼬리표다라고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조명받기 시작할 때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자꾸 이제 같이 거론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5년 이유비 씨가 돌연 자신의 SNS 계정을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면서요. 네, 계정을 탈퇴한 이유 아버지 이명규 씨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계정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새 아버지인 이홍헌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홍헌 씨는 98년에 견미리 씨와 이제 재혼을 결혼한 그 사업가이자 주식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2010년 12월에 그 새아버지 이홍헌 씨죠. 이 새아버지 이홍헌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홍헌 씨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신규 확장 등의 이런 허위 공시를 통해서 무려 26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받았는데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3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묻히는가 싶었는데 이후에 이유비 씨가 2015년도에 드라마죠. 밤을 걷는 선비 주연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자 또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또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누리꾼들은 이유비 씨를 향해서 사기꾼의 딸이다라면서 굉장히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을 했었죠. 당시 이유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정중히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새아버지의 동영상에 악성 댓글, 또 인신 공격형 댓글이 달리자 거기에 이제 불쾌감을 표시를 한 건데, 하지만 이 반응에 누리꾼들은 오히려 더 심한 악플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이유비 씨가 SNS를 탈퇴하게 되는 일까지 이어졌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지난해 8월에 이 이용원 씨가 또다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1년 6개월 동안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을 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또 이유비 씨가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사실은 부모의 논란으로 비난받는 스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냥 법정 관리인으로 회사를 이제 맡아서 하시게 되셨는데 그 전 경영진이 친 사고들에 대해 가지고 제 SNS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정치 이런 거다 보니까 뭐 협박성 이야기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절박한 마음들 그러니까 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거나 이런 마음들은 이해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유비 씨가 이제 새아버지하고 그 이전에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고 이명규 씨가 와서 뭐 무전 취직하거나 이런 사고를 쳤을 때 저희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견미리 씨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견미리 씨 전 남편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유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